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이었는데요. 자, 오늘 직설 시간에 이 적절성 어떻게 보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서거번 전 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정두원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시간도 많이 너무 늦었고 네. 뭔가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네요.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도 어렵겠지만은 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요. 요번에 오늘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오히려 더 얹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답답하잖아요. 예, 뭔가 뻥 뚫리는 네. 느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서거번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 같은 말입니다. 네. 17일 동안 뭐 했는지, 오늘 듣고 들은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예. 뭔 소리지?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그래도, 예. 17일 동안 기다리면서 뭔가, 특히나 이 검찰 수사까지 발표했으니까, 좀 이게 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냥 좀 봐주라. 이 얘기밖에 없는데. 네. 좀 답답하죠. 그래요. 예. 역시 평가가 좀 박하시네요. 박하다, 안 박할 게 없잖아요. 한 내용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 연결을 해서 당 안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이 입장 표명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잠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송금주 의원입니다. 네, 어떻게 적절한 입장 표명했다고 평가하세요?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에서는 모든 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 예.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돼. 지금 전화 인터뷰 도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제보 조작 사실을 스스로 공개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7일 만에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이었는데 다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송금주 수석대변인 다시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네. 예, 끊어졌네요. 전화 연결이 안 좋았습니다. 네네네. 짧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네.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네.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포함한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든 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네. 다만 다당제 실현을 위해 새롭게 이제 시도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회를 한번 달라. 이런 말씀이 요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인데요. 이 사건이 공개된 직후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한 뒤도 아니고 왜 이 시점을 택한 겁니까? 글쎄,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더 일찍 입장 표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본인이 입장 표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도 하셨고 또 실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이 늦어진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아마도 어느 정도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네. 그 영장 범죄 사실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경위나 관여 정도 등이 그 표시가 되어 있고 네. 또 법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사과하는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내용이 사건의 개요다. 안철수 전 후보도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이런 건 안철수 전 후보 스스로도 그러면 보지 않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 전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 속에 네.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국민의당도 그리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려놓을 게 무엇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취지는 본인이 5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안철수 또는 당대표였던 안철수 네. 이런 부분들의 그런 그 어떤 그 위치에서 있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네. 다시 처음부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얼마까지 갈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존재감에 기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상당히 큰데 그러면 지방선거 때 안철수 전 후보가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후보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뭐 섣불리 예단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자기 반성과 성찰을 네.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 같고요. 네네. 그것이 꼭 뭐 정치에 복귀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네. 그때 이제 다당제 수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에 한정할 것인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그런 자기 반성과 철저한 성찰 뒤에 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 대변인하고 잠깐 대화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역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도원 전 의원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가 오늘 입장 표명에서 반드시 밝혔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추상적인 용어가 이제 계속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늦었다는 거죠. 지금 뭐 사과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동안 뭐 진상조사 발표를 했지만. 네. 본인도 뭐 진상 파악하려면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네. 거기에 맞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뿐만 아니라 늘 늦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중한지.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미숙한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늦췄다기보다는 실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항상 실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다. 네. 서거만 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그런 점도 있죠. 실기도 실기인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것도 계속해서 뭐 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뭘 책임지겠습니까? 예. 지금 이미 이제 안철수 씨의 뭐 이 사안의 본질을 놔두고라도 이 사건은 제외하더라도 결국 이 국민들이 보기에 결국 안철수의 가장 핵심인 새 정치가 깨진 거 아닙니까? 네.
새정치가 깨졌는데 강현재 변호사도 사퇴를 했죠. 전 부대변인. 예. 그런데 탈당을 했죠. 탈당. 예, 탈당을 했는데 새정치가 끝났다고 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예. 그것을 하는데 근데 얘기를 하는 오늘 어떤 얘기도 일문일답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단 한마디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른바 유체 이탈 화법. 예,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면, 정말 내가 새정치 이렇게 정치를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예. 국민들이 그 새정치를 믿고 얼마나 기대했고, 또 지지해줬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바람이 있고 또 그분들의 실망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 그런 점들이 참 아쉽죠. 그래요. 예.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입장 표명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참 어렵게 다당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모든 책임은 나한테 하더라도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제 국민한테 부탁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국민의당의 존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지방선거가 말해주겠죠. 예. 지방선거에서 이제, 전립이 지방선거 때까지 갈 수도 있느냐부터 이제 문제겠지만은. 네. 지방선거에서 져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은 국민의당만은 살려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본인의 존립 근거도 없는 거죠. 예. 결국 당이 살아야 본인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돈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당은 솔직히 안철수를 얼굴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예. 지난 총선 때도 그래서 이제 표를 얻었던 건데 서가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수차례 기회를 줬고 또 충분히 실망도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역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본인이 마지막으로 뭔가 실마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송금주 수석 대변인한테도 그 점을 여쭤봤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국민의당의 존속을 위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다시 나와서 간판에 갖고 전국을 누비면서 지원을 한다든지 설령 이런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의 정치적 영향도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입장 표명하고 보면 근데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정책 생명을 스스로 접는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던데. 실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었죠. 예. 표현에 보면은 정계 은퇴도 이게 함축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또 일문일답이라든지 그 다른 쭉 맥락을 보면 정계 은퇴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이제 또 그다음에 성찰을 하고 나서 나오겠지만은 네. 결국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간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백의종군 그러면 이제 안철수의 그 백팩 메고 또 이 뚜벅이를 하겠다는 건지 예. 손학규 전 대표처럼 그 민생 속에 들어가서 예. 체험하면서 고행의 길을 가면서 국민들과 민생 체험하면서 예. 대화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그 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건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시간들을 갖겠다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8월 27일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네. 국민의당에 원하는 것들은 새 정치였는데 새 정치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네. 지금 이 상처받은 국민의당의 지지자들 특히 호남에서 강하게 세게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리더십을 세우는 건데 어떤 리더십을 세우느냐는 거예요. 사람 바꾼다고 지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네. 그 속에서 누군가가 대표를 나와서 추스른다고 해서 그게 추스러지겠는지 지지자들의 마음이 달래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점 한번 정도원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국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조건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을 해서 네. 당의 자생력이라든지 존재감을 조금씩 다시 끌어올리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런 전략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된다고 보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네. 지금 이번 국회에서도 아직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정당은 차기 지도자감을 품고 있어야 국민들이 시선을 돌리죠. 역시 간판이 중요한 겁니다. 네, 간판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는데 나오시는 분들도 다 이제 옛 분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식상한 분들이고. 네. 그래가지고 뭐가 또 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듣는 분들 섭섭하시겠다. 할 수 없죠.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국민의당 관련해서 이 점을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계속 두 분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새 정치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 안철수식 새 정치가 그러니까 그 안철수식 새 정치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나 문화에서 새 정치를 접목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철수식 새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 정치죠. 그거를 안철수가 이제 한 몸에 기대를 받았는데 담아내지 못하고. 예. 역량 부족으로 이제 실망을 시켜준 거고요. 네.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 정치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지도자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역시 인물로 간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젊은 지도자가 새로 나와야지. 네. 지금 이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난망이죠. 사과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갤럽 조사에 83%까지 다시 회복됐어요. 84%, 83%. 네. 사실 경이적인 그 퍼센테이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원했던 대통령상을 지금 보여줬다는 거겠죠. 집권 대통령 되자마자. 네. 그냥 다가가고 무릎 꿇고 이 초등학생의 연필 찾는 것까지 사인해주겠다는 그 공책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예. 같이 사진 찍어주고 악수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했던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그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새 정치다?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신선하게 다가와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국민의 정당 안철수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예. 민주당에게 그 새 정치 결국 국민의당에 바라는 것들도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들도 네. 결국은,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찍어서 호남 사람들이 다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해서 지금 당장 대립해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냐. 결국, 서로 당은 다르고 여야지만, 예. 그 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당과 이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좀 해주라. 그래서 잘하는 것들은 잘하게 도와주고, 네. 또 뭐 야당으로서 잘못하는 것도 매섭게 질책하고 그 속에서 몫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 그 역할들을 지금 못 해주고 있고 네네. 더군다나 이제 뭐 이번 이 사건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모습들은 오늘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돈 전 의원께 지금 사과반 전 의원은 이제 문재인식 정치가 어떤 하나의 새 정치가 될 수가 있다고 이제 평을 하셨는데. 정도원 전 의원께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또 남경필 지사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까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어떤 영 리더를 말씀하셨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이 하나의 새 정치의 표상으로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네. 지금 높은 지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예. 일단 감성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외치만 지금 했지 내치는 지금 꽉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돈 전 의원께. 네. 홍준표 대표가 네. 혁신위원장으로 유석춘 교수를 임명을 한데 네.
당 안에서도 극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뭐가 극우냐라고 또 맞받아 쳤던데. 예, 본인이 극우니까. 아, 그러면 극우는 극우를 못 알아본다. 뭐 중앙에 있는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혁신위원장을 모셨을 때는 네. 정말 당의 그 기본 색깔 뭐 여러 가지 그 이미지와 다른 분을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거기에 들어맞는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네. 무슨 혁신을 합니까? 예. 현상 유지나 했으면 다행이에요. 저는 빠꾸 오라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유석춘 카드를 꺼냈을까요? 홍준표 대표의 속내가 뭘까요? 어떻게 읽고 있어요? 아마 유석춘 씨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그래요? 사람인지. 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모셔올 수가 있어요. 오호, 잘 몰랐다? 네. 아니 세상에. 그러면 지금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분이 네.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부숙한스럽지 않아요? 서가원 전 의원께서 지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적극적 동의의 뜻입니까? 실제로 저도 좀 답답해서 네. 답답하다는 게 사실 저 홍준표 전 대표 원내대표 시절에 네. 제가 그때 그 야당의 수석 부대표로 협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나마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혁신을 한다고 하니 네. 그래 또 뭐 그건 또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유석춘으로 딱 가서 이거 백도도 아니고 뭐지? 라고 물었어요, 사실. 누구한테? 몇 사람 의원들한테도 묻고 그다음에 그쪽 자유한국당 쪽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지금 정두원 의원님하고 비슷한 소리. 아마도 네. 대부분이 아마도 유석춘 씨를 잘 모를 거다.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예. 얘기를 해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서 또 한편으로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구체적 내용들은 모르는 것 같다. 이 얘기가 대부분 주류였고요. 두 분의 그 지금 분석이 똑같네요.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서는 혁신한다고 하면서 예. 지금 뭐 이 태극기 집회에 한 번도 빠짐 없이 나갔다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가지고 탈당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예. 그렇게 혁신위원장으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니까 그렇는데 홍준표 그나마도 또 한 칼은 있을까 했는데 네. 참 좀. 바로 거기서 이어지는 얘기가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잘 몰랐는데도 주변에 추천효과 그냥 덜컥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정치적 구호는 어떠든지 간에 홍준표 대표 스스로 혁신위원회에 거는 기대라든지 무게를 별로 안 두고 있다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본인부터 혁신해야죠. 이게 지금 혁신위원장 임명 자체가 본인부터 혁신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가번 전 의원님이 좀 받아주십시오.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준표식의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닐까. 근자감?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당장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당장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 최측근들 뭐 정말로 이게 초선의 낙선 의원을 그 최고위원으로 해버리고 다 자기 측근들로 지금 중요 당직들을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밀고 가면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근자감 속에서 네. 그렇게 하면 또 다 정리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당하게 보수 논객이라고 보수 이론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아주 가벼운 생각, 깊이 고민하지 않는 네. 그런 데서 나온 인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대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두환 전 의원께 오늘 인물을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수 정치권 걱정되시죠? 그러면 보수 정치권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될 만한 뉴 페이스 혹시 보이십니까? 뭐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네. 결국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뭐 경기도에 계시는 남경필 지사 정도는 근데 변방에 있으니까 역할도 못 하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도 본인 스스로 변방 장수라고 하던데 많이 그래도 안쪽으로 왔잖아요. 네,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때가 맞으면 또 등장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직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두환 전 의원께. 어디 계신지 잘 알지 못했던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호련히 등장을 하셔서 원전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던데 네. 본인의 소신일까요? 정치적 개선이 깔린 발언일까요? 뭐 둘 다 다겠죠. 근데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원전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평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건 다음 주로 이 커밍순 예약을 하면서 오늘 직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경위나 관여 정도 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 네. 또 법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사과하는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내용이 사건의 개요다. 안철수 전 후보도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이런 건 안철수 전 후보 스스로도 그러면 보지 않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 전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 속에 네.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국민의당도 그리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려놓을 게 무엇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취지는 본인이 5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안철수 또는 당대표였던 안철수 네. 이런 부분들의 그런 그 어떤 그 위치에서 있었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바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이었는데요. 자, 오늘 직설 시간에 이 적절성 어떻게 보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 서가번 전 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정두환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시간도 많이 너무 늦었고 네. 뭔가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네요.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도 어렵겠지만은 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요. 요번에 오늘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오히려 더 얹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답답하잖아요. 예,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서가번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 입장 표명했는데 다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송금주 수석대변인 다시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네. 예, 끊어졌네요. 전화 연결이 안 좋았습니다. 네네네. 짧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네.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네.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포함한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든 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네. 다만 그 다당제 실현을 위해 새롭게 이제 시도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회를 한번 달라 이런 말씀이 요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인데요.
이 사건이 그 공개된 직후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한 뒤도 아니고 왜 이 시점을 택한 겁니까? 글쎄,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더 일찍 그 입장 표명을 하라 이렇게 네.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네. 그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본인이 그 입장 표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말씀도 하셨고 네. 또 실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장이 늦어진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아마도 어느 정도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네. 그 영장 범죄 사실에 비슷한 같은 말입니다. 네. 17일 동안 뭐 했는지 오늘 듣고 들은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예. 뭔 소리지? 정말 소문난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그래도 예. 17일 동안 기다리면서 뭔가 특히나 이 검찰 수사까지 발표했으니까 좀 이게 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냥 좀 봐주라 이 얘기밖에 없는데 네. 좀 답답하죠. 그래요? 예. 역시 평가가 좀 박하시네요. 박하다 안 박할 게 없잖아요. 한 내용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 연결을 해서 당 안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이 입장 표명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잠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송문주 의원입니다. 네, 어떻게 적절한 입장 표명했다고 평가하세요?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 예.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돼. 지금 전화 인터뷰 도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제보 조작 사실을 스스로 공개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7일 만에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네. 다시 처음부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얼마까지 갈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존재감에 기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상당히 큰데 그러면 지방선거 때 안철수 전 후보가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후보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섣불리 예단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자기 반성과 성찰을 네.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 같고요. 네네. 그것이 꼭 정치에 복귀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어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네. 그때 이제 다당제 추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에 한정할 것인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그런 자기 반성과 철저한 성찰 뒤에 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 대변인하고 잠깐 대화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도원 전 의원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가 오늘 입장 표명에서 반드시 밝혔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